시에 천하정치하야. 당시에 그 천하가 저 정이라는 것은 세 발 달린 솥을 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삼국 대치를 삼국 정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천하가 그 솥발의 세계처럼 세 나라가 이제 그 대립을 했는데 탕록의 북쪽에는 대요라는 제후가 있었고, 그래서 이 대요라는 분은 배달국에서 간지술을 배웠어요. 10간 12지에 그런 그 술법을 배워 후세에 전했어요. 그래서 이 뭐 중국 책을 보면 대요작 갑자라. 대요라는 사람이 갑자를 처음 만들었다. 10간 12지를 대요라는 사람이 처음 만들었다고 중국 사람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 그 이전부터 10간 12지는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동유창이라고. 자, 탕록의 동쪽에는 창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창일은 뭐 여러분들이 한자를 만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한두 번씩 들어봤을 거예요. 자, 창일 52번 읽어보면 우리 배달국에서 상형 문자 한자의 원형을 배워서 후세에 전했어요. 그래서 후세에는 조자 성인이다, 한자를 처음으로 만든 성인이다, 또는 서성이다, 사문비조다, 이렇게 이제 추앙을 하는데, 고향인 섬서성 그 백수현에는 창성 조적서비가 있어요. 근데 글자가 지금도 전해 내려오는데 무슨 글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창성 조적서비가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우리 배달국 문자가 새겨져 있고, 무덤은 하남성 남락현에 있어요. 내가 여기를 가봤어요. 그냥 하남성 가서 택시를 타고서 창일에 무덤을 갑시다 해서 가서 뭐 여러 가지를 사가지고 오고 했던 이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방에는 창일이 있고 서쪽에는 헌원이 있어요. 북쪽에는 대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스스로 서로 군사력을 가지고 욕전기승이 그 오로지 승리를 거두고자 했으나 그렇게 되질 않았다, 이거예요. 초에 할 때는 과거에 헌원이 초후기어 치우하니, 저 치우천왕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매전불리하야. 매양 치우천왕하고 전쟁을 하는데 불리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 있는 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랬잖아요. 요거이 대요이, 저 탕록의 북쪽에 있는 대요에게 의지하고자 했으나 얻지를 못했어요. 대요가 도와주질 않았어요. 우의 창일이 탕록의 동쪽에 있었던 창일에게 의지하고자 했으나 창일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국은 그 대요라든가 창일은 개 치우지도 해라. 모두 치우천왕에게서 문명을 배워갔던 제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요는 상학 간지지수라고. 대요라는 사람은 일찍이 우리 배달국에서 10간 12지의 술법을 배워갔어요. 가불병정 무기영신 임계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이 10천간은 하늘의 질서를, 12지지는 땅의 질서를 나타내는 이 우주의 변화 원리를 파악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우주의 변화 원리는 음양오행의 원리예요. 근데 이것을 파악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이 10간 12지를 가지고 파악해요. 두 번째는 숫자를 가지고 파악해요. 1, 2, 3, 4, 5, 6, 7, 8, 9, 10. 그것이 하도와 낙서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는 8개와 64꾀의 그 도상을 가지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일찍이 간지의 술법을 배워갖고 창일은 수 부도지문하니, 저 부라는 것은 부적 같고 도는 그림 같은 부적이나 그림 문자를 배워갔어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제후들이 망불신사자는 그 신하로서 이 치우천왕을 섬기지 아니함이 없었던 것은 여기차여라. 또한 이 때문이었다. 이 써있자는 이때는 무엇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대요와 창일이 헌원을 도와주지 않고 치우천왕의 충성을 바쳤냐 하면은 그들이 모두 우리의 문명을 배워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요는 10간 12지의 술법을 배워가고 창일은 상형 문자의 법을 배워갔습니다. 사마천 사기의 왈, 사마천이 사기라는 책을 지었어요. 제후 함내 빈종이로되 이 치우가 최이포하야 천하 막능벌이라. 이제 고기를 제가 이렇게 그 꺽쇠로 표시를 했어요. 요게 사마천 사기의 원문이에요. 원문. 이제 사마천이 황제 중심으로 중화사관을 만들면서 역사를 왜곡해서 쓰는 거예요. 황제 밑에 있는 모든 제후들이 함내는 다 와서 다 손님처럼 와서 다 복종을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 치우천왕께서 가장 포악해서 천하 누구도 치우천왕을 정벌할 수가 없었다. 이 군사력으로 무너뜨릴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말이 사마천 사기에 나와요. 그런데 헌원이 섭정에 그 황제의 그 별명이 황제 헌원씨라 그래요. 그 수레를 처음 만들었다 그래서 그 헌원은 황제란 뜻이에요. 황제가 섭정 정치를 주재하며 이때는 이제 다스릴 섭자예요. 정치를 맡아서 다스릴 때에 치우유 형제 81이나야. 치우천왕께서는 그 형제가 80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천부경의 숫자네요. 천부경의 숫자. 그래서 병수신 인허하며 모두 짐승의 몸이고 사람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치우도 사람인데 치우의 형제도 당연히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수신, 짐승의 몸을 했다는 것은 아마 짐승 가죽으로 만든 옷을 해 입어가지고 수신이라고 쓴 것 같고요. 인어라는 것은 사람이니까 사람의 말을 했으며 동도 철액하며 이 구리와 철을 가지고 투구를 만들어서 구리 같은 머리, 철 같은 이마란 뜻으로서 그 구리와 철을 가지고 투구를 만들어 썼으며 식사하며 모래를 먹었으며 모래를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암염, 석염, 돌소금 이걸 이제 빻아가지고 소금으로 썼다는 거죠. 암염을 먹은 것이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오구장. 그 장이라는 것은 몽둥이에요. 또는 창자루예요. 그러면 이제 오구장이라는 것은 오구는 장을 수식하는 말로 봐서 아마 그 몽둥이나 자루에다가 5개의 산을 그린 모양이에요. 오악을 그려서 오구장이라고 했고 도는 칼이고요. 극은 창인데 창 중에서도 뾰족한 끝이 하나가 있는 것은 과라 그러고 2개가 있는 것을 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단지왈 과요, 쌍지왈 극이라 해서 자 창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들고 테노를 만들었어요. 테노라는 것은 화살을 발사하는 기구인데 활처럼 쏘는 건데 이건 도구예요. 도구. 활이 아니라. 그래서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쏘는 그런 그 테노라는 활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쏘고 또 아주 그 큰 화살을 쏠 수 있는 그런 그 테노를 만들어 가지고 위진천하하니 천하의 위험을 떨치니.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게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 있는 주석이에요. 그리고 치우는 누구냐? 천자의 호칭이다. 요거는 또 사기 세근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자, 57번을 한번 보면요. 천하 함내 빈종이로되 천하 막능벌이라. 그거는 이제 거기까지는 제후 함내 빈종이로되 이 치우 체이포하야 뭐 천하 막능 벌이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었잖아요. 이건 사마천 사기의 원문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헌원이 섭정의 위진천하 여기는 장수절의 사기 정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고 천자지호야는 응소의 말을 인용한 배인의 그 사기 집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치우가 고천자다. 이러한 말은 후한서 마원열전, 상서전 또 공안국의 말을 인용한 사기 색은 이런 데 보입니다. 이제 사마천이 사기를 썼는데 주석이 있잖아요. 책을 쓰면. 근데 사기의 그 3개의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배인의 사기 집회, 장수절의 사기 정의, 사마정의 사기 색은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 다 나왔네요. 이런 그 원동중 선생이 사마천 사기에 그런 주석서를 다 보고서 이것을 이렇게 떴다는 겁니다. 자, 원동중의 삼성기는 이제 조대기, 오한 인류지조를 왈 나반이시니 그거는 조대기의 내용 같아요. 그리고 삼성밀기, 아까 우리 삼성밀기 나왔죠. 삼한비기. 그다음에 이제 사기와 사기주에서 내용을 뽑아서 구성을 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원동정이라는 분이 창작을 한 것이 아니라 옛날의 책을 구해가지고 그 책을 짜집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법례에서 운초 개연수가 사비 완편이다. 이 삼성기는 완편은 아닌 것 같다. 특히 삼성기 하에 보면은 삼성기라면은 환인, 환웅, 단군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요. 단군의 얘기는요. 앞에서 우리 오늘 공부한 내호할 단군한 겁니다. 실통후 사만관경지 천재자하니 내호할 단군한 겁니다. 한마디밖에 없어요. 삼성기 하에서 단군의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운초 계연수 선생도 완편은 아닌 것 같다 했는데 이 제목이 삼성기나 단군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